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타랠리가 빠르면 오늘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근데 한 가지 좀 풀어야 되는 숙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정고점 돌파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조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제 주가가 풀에서 많이 빠졌다가 결국은 다 거의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테슬라 주가는 0.01%, 그러니까 거의 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나스닥 지수는 0.38%가 빠졌다. 테슬라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나스닥 지수가 빠졌는데도 테슬라 주가는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것.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나스닥 지수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베타 값이 완전히 이제 기존 케이스와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되게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제 그 모습을 일단은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다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제2의 짐 크래머라고 이제 좀 불릴 수 있는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또 쳤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ridiculously overvalued.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 테슬라다. 근데 상식적으로 공매도를 쳤는데, ridiculously undervalued라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견 매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날린 멘트가.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최근에는 그의 투자가 틀려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쳤다는 데 대해 가지고 공포가 이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도 숏을 영화로 나왔었죠. 그걸 봤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도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올 수도 있습니다. 대폭락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때 얻어 걸리는 것이죠. 언젠가는 한 번은 온다고 했었을 때 계속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마치 정말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그렇게 해서 맞춘 것이 이제 영화 빅숏의 그 주제였던 2008년도였나요? 금융위기 당시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마이클 버리를 바라봤을 때 이제 그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렸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할 정도로 최근에는 그래도 틀려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테슬라를 공매도를 쳤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돈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 공매도는 자기가 치지 않겠다. 테슬라의 숏을 걸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걸었다고 한다는 것은 좀 줏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자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숏에 거는 것 역시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인이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라고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미 나는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렇게 그런데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번복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 팔란티어도 공매도를 쳤는데 그냥 조용하게 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격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조금 포장해서 말 한마디 던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스탠스를 과연 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제2의 크래머처럼 짐 크래머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사그라든 것 같고 하루 만에 거기다가 스탠퍼드 대학교 이번에 파월이 연설을 이번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듣지는 못했는데 그 중간부터 좀 들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여전히 고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프리마켓에서 잘 안 보는데, 이제 주가 흐름을, 지수 흐름도 말이죠. 보니까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시장이 파웰의 연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 적어도. 왜냐하면 일단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전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시장에 심어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프리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이 파웰이 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프리마켓에서는 없었다고 한다면은, 뭐, 본장에서 그래도 여전히 한번 조정을 뭐 받고 가야 되는 타임이라고 한다면 한번 조정을 주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마이클 버리까지 테슬라 공매도를 외쳤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실패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자, 과연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악재가 과연 있을까 봤었을 때는 이제는 뭐 파웰이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더 종지부를 찍은 오늘 연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산타랠리를 이제 기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요 최근에 매크로 환경과 테슬라 펀더멘탈을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일전에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이 이제 매크로 환경이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빠질 때 정말 심하게 매크로 환경이 큰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다뤄드렸는데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탈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인도랑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470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9월 달 그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이제 인도량과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대리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고 이제 보조금이 폐지되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도에 중국에서의 판매는 솔드아웃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11월 달에 전체 인도량이 이제 12월 초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수치가 아직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돼요. 만약 수치가 많이 잘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은 12월 달에 주간 단위로 나오는 이제 중국 인도량 발표가 나오지가 않는다.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 발표가 나오면서, 와, 진짜 많이 팔리네. 걱정을 했는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12월 달에는 중국의 인도량 발표가 주간 단위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량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지금 우려가 많은데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어 줄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숫자로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11월 달에 판매량이 중국이 엄청 좋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12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것이 과연 12월 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판단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탈리아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근데 뭐 긍정적인 뉴스긴 하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대당 이제 월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인도량의 상승에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는 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이제 수치로 몇십 퍼센트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가에 크게 반영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으로 테슬라 자체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FSD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스물스물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카운터펀치급의 호재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적 시즌이 아직까지 도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미래에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어떤 호재들이 지금은 당장은
연말에 산타랠리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으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세미트랙의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허츠와 이제 중고차 브랜드잖아요. 중고차 렌트카 브랜드였는데 그 회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10% 가깝게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B2B 형태든 어떤 형태더라도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손에 잡히게 나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뭐 안전요원이 사라지는 그런 뉴스 역시도 좋겠지만은 지금 시장은 아주 강력한 호재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확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테슬라 EPS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뉴스들이 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트너십 계약 이야기가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이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펩시에서 판매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 이외에 물류회사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FSD 라이센싱 부분도 저는 뭐 이건 욕심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저 현대차 주주잖아요. 현대차가 테슬라와 FSD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매우 좋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갑을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현대차가 갑이 될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고객사가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의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포트에서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현대차와 FSD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듣네, 뭐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그러면 우리 FSD 안 줄게, 이렇게 좀 갑질을 테슬라가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FSD 기술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국내 시장이 무너지면 현대차가 매우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테슬라가 한국에서 엄청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중국산부터 해서 결국은 FSD를 와이드 릴리즈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테슬라가 한번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기업과 뭔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현대차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일전에 보니까 이미 테슬라가 수년 전에 끝내왔었던 엔비디아 칩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뭔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님께서 대승적인 판단을 한번 결단을 내려준다고 한다면은 서로 매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초강력한 호재가 지금은 나와야지 우리가 아주 가파른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인도량은 일단은 12월 달 이내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 1월 2일 날에 주가 크게 펌핑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엄청난 호재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매크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오늘 이야기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